미국서 태어났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까지 부여돼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0년 새해에는 잘만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결정이 나와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지난 연말에 한국까지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고 오신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그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국까지 가셨는데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님에게 직접 그 변론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도 큰 그 사태 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그 변론하고 오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정할 경우 공개 변론을 합니다. 작년에도 4건만 공개 변론했고 올해도 저희 건이 맨 마지막으로 해서 4건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개 변론에 선택된 것만 해도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저는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미국의 그 한인 2세들의 실태가 진짜 어떻게 됐는지, 어떤 그 피해를 보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변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원에 가야지 아픈 사람 많은 거 알다시피 여기 앉아 있으면은 미국에서 한인 2세들이 받는 고통이라든지 그 아픔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이리 옮겨와서 내가 설명해 준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서 그 변론에 참여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미 주류 사회에서 특히 민감한 부서, 국무부나 국방부나 중앙정보국 또 이제 사관학교 갈 때도 이럴 때 막대한 그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까지 많이 그 널리는 알려졌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그런 증언을 좀 하셨나요? 먼저 공직에 이어서 첫 번째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2006년도에 그 결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번에 이 재판관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홍준표법이 오히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준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법에 의해서는 즉 2005년도 전에는 18세 때 국적 이탈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법에 의해서 18세 3월 말까지, 그러니까 3개월이 더 연장됐으니까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법이 통과되면서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는, 즉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걸 보지 못하고 출생신고 한 사람이 3개월 연장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 재판관님한테 그랬습니다. 한국 호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1988년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16조 3항에 의해서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병역과 무관하다. 즉 국적 이탈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홍준표법에 의해서 병역 문제가 이슈가 되고 국적 이탈 의무가 생겨서 18세가 되는 3월 31일에 국적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 피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못 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2006년 결정이 바로 결정적인 헌법재판소의 실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그 결정 중에서 말씀하신 그 공직 진출 장애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때 판결을 뭐라고 했냐면 공직 진출을 못하는 것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다. 즉 여기서 공직 얘기하면 뭐 굉장히 그 고위직만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하신 사관학교인지 며칠 전에도요, 이틀 전에도 어머니가 자녀가 사관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는데 지금 이중국적이 됐는데 선천적 자녀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안타까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거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공직의 범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번에 강조해 줬습니다. 사관학교라든지 일반 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핵 잠수함 일반 사병 구할 때는 그 팜플렛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 dual citizenship. 이중국적을 안 된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트럼프 시대 때는 그 이중국적자가
발을 붙여놓는 그 여지가 자꾸 갈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속히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좀 뭐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질문을 주로 하던가요? 재판관님께서 그 법무부 측 그 변호사에게 한 질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은 군대 연기를 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그리고 38세까지 연기하다 보면은 38세 이후에 자동 말소가 돼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 사람들이 병역 기피가 되느냐? 왜 기회주의식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느냐? 그 악용한 사례를 좀 제출해라라고 이제 하니까 그 법무부 측 변호사 측에서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래부터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하고 차이점을 홍준표법이 구별하지 못했듯이 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병역 기피 의도가 없는 사람인데 법무부 측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오도했던 것이 여러 가지 그 사례였습니다. 요번에 헌법재판관이 그걸 제대로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최종 그 변론이 끝난 다음에 헌법소장님께서 법무부 측 변호인단에게 그 선천적 복수국적자 진짜 병역 기피했던 그 사례가 있는지 빨리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서류 제출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서류 제출이 오면은 아마 긍정적인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새해 2020년 벽두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성과, 어떤 효과를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바라기는 지금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신원조에서 지금 당신은 이중국적자입니까? 라는 표시를 할 때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서 즉시 효력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바른 법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추진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유지를 한다면은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국회에서 법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법이 또 제출돼도 또 부결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위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올바른 법을 만드는데 그 법도 그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출생 당시로 소급해서 지금 면제시켜줘야 되는 국적 이탈을 하게 해주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그 이중국적의 그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 없이 할아버지나 부모에 의해서 호적에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절차로 국적 이탈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다음에 이제 입법 개정할 때 그런 의견들이 아마 고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정이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것이 될 때까지 우리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 뭐 2세들이 사실은 뭐 자기가 알아서 조치를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은 대응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적 이탈을 지금 3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그 연령에 있어서는 국적 이탈 신청을 하면은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국적의 증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적 이탈이 다는 아니다. 물론 국적 이탈하는데 절차도 너무 어렵고 까다롭고 결국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미국 내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한 쓸데없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국적 이탈하는 의무를 부과했는지 병역하고 관계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모님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참 마땅히 자문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해당되는 사람 아닌 분들에게는 제가 대부분이 좀 있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럼 18세 3월 30일까지 그 나이가 적당한가? 그러니까 결국 아이의 미성년자가 자기 결정권이 있냐라는 그 법적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영어만 하기 때문에 한국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알아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법이 빨리 위헌이 나서 이런 그 불이익으로부터 빨리 해방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반드시 이런 불합리한 또 많은 우리 차세대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죄 이른바 홍준표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와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